요새 뭐냐면 그게 있어. 그러니까 너는 그 내신이 끝났지. 근데 이제 고등학교 오빠들이랑 이제 언니들은 이제 기말고사가 있거든. 그래가지고 내가 이때는 그 내가 여기만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대치에서도 수업을 하거든. 그래서 거기에서 기말고사 애들 보는 게 있어서 수업을 아마 나는 못하고 테스트만 보는 걸로 월요일. 그래서 다시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지수함수 요거 나가고 이제 항으로 좀 남은 게 있으면 이렇게 할 거고 그다음에 또 테스트 이렇게 할 거. 그렇죠? 그렇게 그래서 이때가 왜 진도 안 나가요가 아닐 때는 진도 못 나가고 요 테스트만 볼 거.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주 월요일이니까. 다음 주 월요일이 아니라 미안해. 다다음 주 월요일이다. 다다음 주 월요일. 그 금방 되면 또 다시 얘기해 줄게. 그러니까 날짜로는 언제냐 하면 16일. 12월 16일에 16월에는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할 내용을 봅시다. 그래서 오늘 할 내용 그거 보면 단어는 크게 이제 대수라는 기존의 수원이 대수로 바뀌었는데 단어는 바뀐 게 없어요. 그냥 이름만 바뀌었어. 그래서 지수, 로그, 이게 교과서 기준으로 하면 지수, 로그, 함수. 소단원이면 정석으로 하나, 둘, 뭐 이렇게 나눠놨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막 이렇게 다 나눠놨는데 그 교과서는 요게 대단원 1이야. 1단원. 지수와 로그. 그 다음에 2단원. 이제 삼각함수의 정의. 그 다음에 삼각함수의 그래프. 삼각함수의 활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학교마다 이제 조금씩 다른데 여기까지 중간고사 범위인 학교가 있고 여기까지 중간고사 범위인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간고사 대부분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여기까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활용하고 그 다음에는 3단원이 이제 수열. 그래서 진짜 분기 수열. 그 다음에 수열의 합. 그 다음에 분합법. 이렇게가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기말고사 범위다. 짧으면 이게 길면 학교마다 달라서 내가 이 정도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 그 공통수학 1, 2는 하고 있어? 그 1학년 거 그것도 학원에서 했었는데 지금 전에 했었는데 지금 요즘은 안 하면 잊어버리겠지. 솔직히 이거보다 급한 게 그거잖아. 그래서 시험을 당분간은 이거 나가는 거 보고 그것도 볼게요. 수학 상하도 볼게요. 수학 상하는 전범위로 볼게요. 그렇죠? 안 보면 잊어버려요. 오늘 갑자기 보면 좀 잊어버렸을 테니까 이제 금요일에는 수학 상하 전범위 볼 거니까 공부를 하셔야 감을 유지하셔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랑 그거 볼게요. 그래서 그거를
그 수학 공통수학 1, 2 해서 10문제 10문제 정도로 해서 20문제 정도로 해서 계속 봐야 감을 잃어버리지 않으니까 그렇게 좀 하자. 오늘 할 내용은 지수입니다. 지수. 우리가 이제 크게 보면 거듭제곱근의 계산, 지수의 확장 이렇게 돼 있잖아. 거듭제곱근의 계산, 지수 확장 중학교 때 했던 내용이야. 근데 확장되는데 확장이라는 건 어디까지 확장이 되느냐 이거야. 그 지수 법칙이라는 걸 우리가 배웠어. 그걸 어디까지 확장시킬 거냐. 그 다음에 거듭제곱근이라는 말이 튀어나와서 거듭제곱근이라는 게 뭐냐를 좀 봐야 돼. 그래서 첫 번째 일단은 거듭제곱근 계산.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지수의 확장, 지수 법칙의 확장이야. 엄밀히 얘기하면 지수의 확장이 아니라 지수 법칙의 확장. 어디까지 확장될 거냐 이 두 가지를 하면 1단원이 끝나요. 근데 거기에 가장 중간쯤 보면 뭐라고 했어. 그런데 거기 중간쯤 보면 그 첫 페이지 중간쯤 보면 이제 그 지금 인쇄를 해서 잘 안 보이는데 약간 그 연한 글씨로 용어나 기호의 정의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가짐 뭐 이런 멘트가 있죠. 거기 보시면 중간쯤 그 페이지의 중간쯤 보면 용어나 기호의 정의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가짐. 원래 그 정석에는 이렇게 녹색 글씨로 돼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그 말을 되게 좋게 포장해 놓은 거고 좀 더 얘를 냉정하게 보면 말장난이 있다는 거야. 기호의 정의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가짐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말장난을 하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면 다르게 내가 답할 수 있어서 틀릴 수 있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지. 영어로 What's your name? 그러면 My name이지 뭐라고 답을 하는 거고 Who are you? 그럼 I am 뭐잖아. 근데 What's your name? 그러면 I am 뭐라고 답하면 문법적으로 틀리잖아. 실제로 알아듣긴 알아듣지. 근데 문법적으로 틀린 거잖아. 그런 뉘앙스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뭘 가지고 말장난을 할 거냐? 정의를 정의. 기호의 정의를 알아야 내가 정확한 답을 하겠지. 그런데 회화는 내가 What's your name 해도 내가 My name이지라고 안 하고 그냥 현철파 해도 알아들어. 생략해도 의미는 통하지만 수학은 그래도 약속의 학문이라서 그걸 정확한 양식을 맞춰주지 않으면 맞은 걸로 하지 않겠다 이거야. 약간 좀 보수적이야. 답변 얘기하면 꼰대 같은 느낌이고 그 룰을 그 형식을 맞추지 않으면 맞은 걸로 안 하겠다라는 게 강해. 이 학문은 대신 그거를 맞춰주면 좋은 점은 나쁜 점은 약간 그런 거고 좋은 점은 그 형식을 맞추면 대신 전 세계 누구나 다 동일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야. 장단점이 있어 뭐든지 간에. 그 나쁘게 말하면 그런 것 같지만 이게 뭐 꼰대스럽냐 하지만 대신 전 세계 이스라엘이든 유럽이든 미국이든 남미든 어딜 가나 이 기호를 똑같이 쓰면 모두가 동일하게 알아들어.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면 융통성이 없지만 좋게 얘기하면 스탠다드한 거지. 그러니까 꼭 나쁘다 좋다로 이중적인 잣대로만 판단할 수는 없는 부분이야. 그렇지? 수학은 그런 학문이야. 그래서 정의를 좀 정확하게 알아둬야겠지. 그럼 거듭 제곱이라는 말은 알잖아. 거듭 제곱 a 곱하기 a 곱하기 a는 a를 3번 곱했다 이거야. a를 3번 거듭 제곱했다라는 뜻이잖아. 그렇지? 그런데 이걸 거꾸로 쓰겠다는 거야. 어떤 거냐? 어떤 놈을 3번 곱했더니 a다. 이런 기호들이 나중에도 계속 나와. 나중에 미적분이라는 것까지 막 선행을 하다 보면 I love you, you loved by me 이렇게 수동태, 능동태 하잖아. 그런 것처럼 똑같은 의미야. 내가 어떤 놈을 3번 결정해서 A가 됐다라는 말은 요건 배웠지. 의미 필요 충분 조건 배웠지. 그러면 X는 A의
제곱근 이 말과 똑같은 말이야. 이 말과 이 말이 똑같은 말이야. A, B 세제곱근이다 라는 말이야. 그런데 이 말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세제곱근은 한 개가 아니야. 어느 범위냐에 따라 달라져. 그래서 우리는 수의 범위에 따라 나눌 거야. 수의 범위를 우리는 공통수학 1, 2에서 복소수 범위까지 배웠잖아. 그치? 그래서 복소수 범위 또는 아무런 언급이 없을 때, 아무런 언급이 없을 때가 복소수 범위야. 아무런 언급이 없으면 복소수 범위야. 복소수 범위면 세제곱근이면 3개구나. 3개. 누가? X가 3개. X가 3개. A가 3개가 아니라 세제곱해서 A가 되는 놈. 그 중에 하나가 눈에 보일 수 있지. 근데 총 3개야. 이게 4승이면 4개, 5승이면 5개. 언제? 복소수 범위일 때 아무런 언급이 없으면 그러면 n승이면 n개겠지. 근데 이게 실수 범위면 늘 그렇진 않다 해봐. 실수 범위면 내가 나누겠다. 뭐에 따라 나누겠냐? 몇 번 거듭제곱했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일반화 시켜보면 x의 n승은 a다 라고 하면 얘가 n이면 n개야. 언제? 복소수 범위일 때 n개. 근데 실수 범위일 때는 내가 범위를 나눌 거야. 이제 누가 실수 범위야? x. a는 늘 실수야. 고등학교 범위에서 뭐 예를 들면 x의 3승이 i다는 안 해. a는 늘 실수야. 그치? 그러니까 내가 범위를 따져야 되는 건 총 몇 개겠어 그럼? 총 범위 따져야 되는 게 몇 개야? 이렇게 주어지냐? 3개지. 3개인데 A는 늘 무조건 실수야. 그 범위 따지는 건 얘랑 얘만이지. 얘는 범위를 안 따져. 얘가 x 4승이 i다 이런 건 안 한다고. 그건 고등학교 범위가 아니야. 알겠죠? x의 제곱이 i다. 일반화 시키는 건 안 해. 대신 간단한 계산은 물어볼 수 있어. x의 제곱이 i다. 이거는 어느 단어에서 주로 다뤄? 공통수학 1에서 다뤄. 우리 지금 지수에선 이게 주인공이야. 지수잖아. 주인공이 누구야? 얘잖아. 치수잖아. 얘가 주인공이 아니니까 얘를 까탈스럽게 안 하겠다고. 얘를 복잡하게 만들고 얘를 복잡하게 만들고 얘를 복잡하게 만드는 행위는 안 할 거라고. 주인공이 얘니까. 그럼 누구만 복잡하게 만들 거야? 얘랑 얘만. 얘는 실수로 확정. 얘랑 얘만. 근데 x가 복소수면 누가 복소수? x가 복소수면 x는 n개가 존재한다. 대부분 배울 때 주어를 생략하니까 헷갈려해. 애들이 뭐가 n개라는 거지? 뭐가 복소수라는 거지? 뭐가 실수라는 거지? x가 복소수야. x가 복소수면 x가 n개야. x가 실수면 x가 몇 개냐는 이제 누구한테 달렸다? n한테 달렸다. 맞지? 그래서 주어를 생략하지 말고 목적어를 생략하지 마. 생략하면 내가 헷갈려. x가 실수면 x가 복소수면 x가 n개다. 이렇게만 해도 시험을 내. 내신 문제로 출제를 한다. 그렇지? 그러면 x가 실수일 때 이제는 요건 무조건 확정이니까 얘는 건들 필요가 없다 그랬지? n이 짝수냐 n이 홀수냐로 나눌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러면 개수가 바뀔 수 있다는 거지. 여기까지 일단 이해가 돼? 그 다음에 이제 그 페이지 한번 읽어볼게. A의 n제곱근과 n제곱근 A. 말장난을 한다. 정의는 뭐야? 말장난을 한다는 거야. 말장난을 한다. 일단은 지금 내가 이것만 해서 A의 n제곱근만 얘기하고 있어. 그 옆에 있는 기호는 얘기 안 하고 있다고. 그래서 예를 들면
말하잖아. 8의 세제곱근과 세제곱근 8, 16의 내제곱근과 내제곱근 16 등의 관계에 대한 물음에 자신있게 대답하는 학생이 의외로 적대. 왜? 말장난을 하는 거를 내는데 정의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에도 말했지만 원래 이 책에서는 초록색 글씨로 되어 있지만 기호의 정의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 이런 멘트를 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일단은 지금 내가 이것만 얘기하고 있어. A의 n제곱근, A의 세제곱근이라는 말은 세제곱해서 A가 되는 놈 싹 다 내려와라. 그렇지? A의 n제곱근은 다 내려와라 이거야. 다 내려와라. 아무 말이 없이 그냥 n제곱근 그러면 다 내려와라. 세제곱근이면 3개, n제곱근이면 n개 다 내려와라. 응? 그렇지? 그런데 그 옆에 이 기호는 뭡니까? 얘는 그것들 중에서 실수만 차이를 알겠죠? 그래서 그냥 A의 n제곱근 그러면 n개 다 데려와라. 아무 말을 안 했으니까 어느 범위에서 복수 범위에서 다 데려와라. 세제곱근이면 3개 데려와라. 내제곱근이면 4개 데려와라. 이 말이고 이 기호를 쓰는 순간 그 중에서 실수인 놈만 데려와라. 이거야. 이해가 돼? 그러면 이제 거기에 있는 거 볼게. 그 정석의 예시는 x 세제곱은 8이래. 예시 정석의 예시 x 세제곱 8을 어떻게 풀 거야? x 세제곱 빼기 2의 세제곱은 제로지. 그러니까 우리 인수분해 공식을 쓸 거야. 이거 기억나 이렇게? 그래서 x는 2거나 아니면 얘를 근의 공식을 쓸 거야. 마이너스 1 얼마 루트 3i. 그런데 네가 요거는 할 수 있어. 이거는 할 수 있어. 왜? 공통수학 원에서 그 근과 인수분해 공식을 배웠으니까. 그지? 이런 것도 할 수 있다? 이런 것도 할 수 있어. 이렇게 있는 것도 나는 이거 배웠어요. 합차 공식이잖아요. 유명한 거잖아요. 그러면 얼마 1 또는 x는 얼마 r입니다. 할 수 있어. 그런데 내가 이렇게 바꿔버리면 못해. 너만 못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못해. 고등학교 과정. 우리의 이 단원의 목표는 거듭제곱근이 중요한 거야. 지수랑 거듭제곱은 중요한 거지. 이 고차 방정식을 푸는 게 목표가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고차 방정식을 푸는 게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이렇게 쉬운 예시들은 풀 수 있지만 내가 이렇게 주거나 x의 백승이 7이다. 그럼 100가지를 다 어떻게 구해? 못 구해. 그렇지? 우리는 100개 있다는 것만 알면 돼. 언제? 아무 멘트 안 하면 100개군요. 근데 실수범위면 몇 개입니까? 그러면 100이 짝수네요? 그러니까 몇 개입니다. 얘가 홀수네요? 몇 개입니다. 까지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야. 그렇지? 9개, 100개를 다 구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그 중에서 실수면 구해보자. 실수 범위에 있는 것만 표현해보자. 나머지 복소수 영역에 있는 거. 그러면 만약에 실수인 게 2개라고 쳐봐. 그럼 98개는 있다는 것만 알면 돼. 그 98개를 다 쓰라는 게 아니야. 실수 범위에 해당하는 놈만 표현할 수 있으면 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얘도 마찬가지야. 실수 범위에 있는 놈만 표현하면 되고 나머지 만약 실수 범위에 있는 게 1개라고 쳐봐. 그럼 8개는 있다는 것만 알면 돼. 8개까지 다 써서 총 9개를 다 나열하는 게 아니야. 나도 못해. 그렇지? 우리는 실수인 부분만 나타내고 복소수는 몇 개 있다는 것만 알면 돼요. 그럼 우린 이제 얘를 어떻게 표현하는지만 알면 되지? 그치? 실수인 놈만 이렇게 표현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는지 각각 짝수, 홀수를 우리가 표현을 해볼게요. 짝수일 때, 홀수일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어떻게 우리가 쉽게 알아낼 수 있느냐? 얘는 그래프를 이용하면 편해요. 그래프. 그래서 넘겨봅시다. 넘겨보시면 지금까지 한 내용을 그냥 쭉 써놨어요. 거기 보시면 16의 내제곱근과 내제곱근 16의 관계. 16의 내제곱근은 내제곱해서 16이 되는 놈 다 데려와라 이거야.
그러니까 뭐야? 아무 멘트가 없으니까 4개겠지? 4개야. 그치? 근데 걔는 쉬우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쉬우니까 4개를 다 인수분해 공식을 통해서 알 수 있어. x 내리고 16이면 얼마 이하이 할 수 있지만 이제 차수가 더 높아지면 알아내기 어렵지.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 박스가 들어가 있지. 원본은 이제 빨간 박스야. 그래서 A의 n제곱근과 n제곱근 A의 관계가 뭐냐? A의 n제곱근 정의는 되는 놈 다. 되는 거 다 될 거라는 거야. 되는 놈들 다. 그게 A의 n제곱근이고 n제곱근 A는 그 중에서 실수 범위인 것만 얘기하고 싶은 거야. 오케이? 예. 그런데 실수인 범위는 짝수랑 홀수로 나눠볼 거다. 말했지? 요건데 요건 늘 실수로 확정되니까 얘랑 얘만 볼 거야. x가 복소수면 다, 실수면 나눌 거다. 어떻게 나눌 거냐? 짝수일 때랑 홀수일 때로 나눌 거야. 근데 거기에 나와 있지만 홀수일 때는 늘 한 개고 짝수일 때는 범위에 따라 다르다는데 그렇게 문장으로 외우면 어려우니까 말했잖아. 어떻게 한다고? 그래프로 볼 거야. 그래서 그 옆에 보시면 그 옆에를 보시면 오른쪽을 보면 그래프를 그려놨죠. 네, 그래프를 그려놨잖아. 그래프로 우리가 확인을 할 거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n이 홀수면 그럼 예를 들면 x의 3승이 뭐 a 이런 거지. 홀수니까 n이 홀수니까 홀수의 그래프는 늘 이렇게 생겼어. 왜 이렇게 생겼어요?까지 우리가 할 필요 없어. 그냥 이거 수학자들이 그냥 일반화 시켜보니까 그렇게 된 거구나. 홀수는 이렇게 돼 있어. 홀수면 이렇게 기함수, 원점 대칭함수를 이렇게 통과해요. 요 그래프가 이해돼? y는 x의 3승.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그러면 얘는 실수인 부분이니까 실수인 부분은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어. 1,i는 우리가 평면에 나타낼 수 없어. 좌표 평면에. 여기 실수고 얘도 실수야. 허수인 건 언제 배워요? 그럼 대학교 가면 배워요. 이과 선택해서 대학교 가면 복소수를 나타내는 평면 그래서 복소 평면이라고 해서 그건 대학교 때 가서 배워요. 근데 고등학교 때까지는 실수고 실수인 것만 나타내기로 하자. 너무 머리 아프니까 실수인 것만 하자. 복소수는 안 나타내도 되겠지. 그래서 실수인 것만 나타내고 싶다. 그러면 x 세제곱은 a라고 하는 놈은 이 말과 똑같지 않냐? y는 x 세제곱과 y는 a라는 놈의 연립방정식이잖아. x 세제곱이 1이다 그러면 1일 때고 x 세제곱이 0이다 그러면 0일 때고 x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마이너스 1일 때고 이해가 돼? 그러면 x 세제곱이 a인 걸 하고 싶으니까 x 세제곱이 a가 양수일 때 a가 0일 때 a가 0보다 작을 때로 나눌 수 있어. 이해가 되니? 그런데 0보다 클 때도 하나랑 만나고 0일 때도 0이랑 만나고 0보다 작아도 하나랑 만나지 늘 이렇게 위아래로 스캔을 쭉 해도 늘 교점의 개수는 1개야. 언제? 홀수일 때는 늘 1개야. 그래서 우리는 이 놈을 그러면 이 1개인 이 놈을 뭐라고 쓰기로 약속을 하냐? 왜냐하면 아까 말했잖아. 100개는 100개 나타낼 수 없다며. 9개 다 나타내지 않기로 했다며. 존재만 알고 있다며. 그지? 그래서 그 실수인 놈 하나를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기로 약속하냐면 세제곱근 A로 쓰기로 약속을 한다 이거야. 세제곱근 A. 이해가 돼요? 세제곱근 A로 쓰기로 약속을 하는 거야. X는 X 좌표 이게 근이잖아. 이거의 근이잖아. 근. 실수인 것도 아니야. 실수 하나 그럼 나머지 2개는 허근이겠지. 그거는 우리가 구할 필요가 없다. 그냥 있다는 것만 알면 된다.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한다. 그렇지. 지금 자세히 설명하는 마지막이야. 이거 지수 이렇게 자세히 설명 안 할 거야. 막 학년 올라가고 그러면 지수는 다 배웠지? 그런데 바로 계산하자 이럴 거야. 이렇게 자세히 설명 안 할 거야. 이렇게. 그럼 두 번째 짝수일 때는 x제곱 같은 경우 우리 그래프 그려봤지만
x제곱 이런 그림이 이렇게 돼 있지. x제곱 x4승은 조금 더 이렇게 봉우리가 가파르게 올라간다고 생각하는데 x6승은 좀 더 가파르게 1일 때 1인 거 똑같지만 2면 4지 x제곱이면 근데 x4제곱이면 2일 때 16이니까 더 가파르게 올라가겠지. 더 가파르게 올라갈 거야. 이렇게 2이면 16이니까 이해가 돼? 마이너스 1일 때도 1 마이너스 2일 때도 4니까 좌우 대칭이라면서 이거 무함수라고 우리가 불러요. 요거 이해되니? 그러면 x 4승이 a라고 치면 y는 x 4제곱 이렇게 될 거고 이번에는 얘랑은 다르게 a가 양수일 때는 두 군데서 만나네. a가 양수일 때 a가 0일 때는 한 군데서 만나고 a가 0보다 작을 때는 안 만나네. 안 만난다고 했지 없다는 건 아니야. 없는 게 아니야. 우리가 모를 뿐이지. 이건 4개가 있어. 4개가 있는데 0보다 작을 때는 실수범위라면 실수 범위에서 없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x 4승이 마이너스 1이다. 그럼 실수 범위에서는 없다는 거야. 나의 4개가 그럼 다 뭐야? 허수라는 얘기지. 허수라서 여기 나타낼 수가 없다는 얘기야. 있긴 있어. 근데 우리는 실수인 것만 나타내고 싶다고. 쓰고 싶다고. 계산하고 싶다고. 그렇지? 계산은 뭐 위주로 하겠다고? 실수 위주로 계산하고 싶다고. 그렇지? 허수를 계산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 근데 억지로 시키면 하긴 할 거야. 억지로 시키면 하긴 하겠지만 우리는 주로 실수 위주로 하고 싶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그래서 양수일 때는 2개가 존재하잖아. 2개가 존재하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얘가 만약에 3이면 얘는 마이너스 3이겠지. 좌우 대칭이니까. 이해가 돼?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쓰기로 하냐면 4제곱근 a라고 쓰기로 해. 4승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4제곱근 a라고 쓰기로 한다고. 0일 때는 0이니까 그냥 x는 0이죠. x가 0을 잡으면 a가 0을 잡으면 없다. 뭐가? 실수 범위에서는 없다. 복수수 범위에서는 있지. a가 양수일 때는 그러면 실수가 2개인 거고 허수가 2개인 거겠지. 왜? 토탈 4개니까. 이해가 돼요? 그게 벌써 오늘 내용 반을 한 거야. 두 번째가 이거죠. 반을 한 거야. 그래서 정의에 대해서 말장난을 하는 거야. 그래서 뭐야? 우리는 얘를 뭐라고 부른다고? 여기 있을 때 x를 뭐라고 부른다고? a의 4제곱근이라고. a의 4제곱근. 그럼 몇 개라고? 몇 개? a의 4제곱근이잖아. 4개. 특별한 멘트가 없으니까 4개지. 그지? 그런데 나는 그 중에서 실수만 말하고 싶어. 그러면 질문을 A의 4제곱근 중에서 실수만 얘기해 보세요 라고 하면 질문이 너무 길잖아. 그렇지. 그 부호도 따져야 되는데 A의 4제곱근 중에서 실수를 얘기하세요. 그럼 너무 말이 길잖아. A의 4제곱근 중 실수. 그럼 벌써 글자가 몇 개 너무 기니까 줄여서 기호로 쓰고 싶다고. 기호로 쓰고 싶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래서 만약에 8의 4제곱근 중 실수라고 얘기하면 내가 말을 하면 되지. 8은 양수네. 4제곱근이니까 요거지. 실수니까 2개가 있겠네. 그치? 이걸 딱 보는 순간 우리가 뭘 생각해야 한다고? x 4제곱은 8이구나 생각해서 그림을 떠올리면 좀 쉬워. 2개겠네? 뿔만 4제곱근 8 이렇게 답을 하면 되지. 이해가 돼? 그러니까 이 긴 말을 우리는 이렇게 줄일 수가 있다. 그거까지. 그 다음에 우리는 이걸 계산하라고 하면 우리는 지수법칙을 써서 계산을 할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돼? 이제 보기 1번을 볼게. 보기 1번을 보면 다음 중 옳은 것은 125의 세제곱근은
세제곱근 루트 125냐? 왜? 특별한 말이 없으니까 3개여야지. 근데 누군지는 몰라. 그지? 아무튼 3개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얘기하니까 틀렸다 이거. 그럼 1번이 참이 되려면 뭐라 해야 돼? 125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이라고 하면 1번이 맞아. 그지? 2번은 81의 내제곱근은 4개여야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답이 되려면 내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이래야지 말이 된다고. 그지? 이해되니? 3번 세제곱근 125는 125의 세제곱근 중 하나다. 맞죠? 네 번째 마이너스 125의 세제곱근은 1개다. 3개지. 아무 멘트가 없잖아. 3개지. 이해되니? 다섯 번째 실수를 많이 해. 그러니까 그래서 말했잖아. 많이 틀린다. 말장난에 넘어가가지고. 마이너스 81의 내제곱근 중 실수는 얼마 내제곱근 마이너스 81이냐? 왜? 0보다 작잖아. 0보다 작으면 없다 그랬지? 그래서 없다라고 답을 하면 된다. 이해가 돼요? 이해돼요? 네. 됐으면 이제 넘어갑시다. 이 내용을 기억하는 상태에서 이 틀리게 막 낚시를 하니까 그 낚시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자고요. 그러면 별로 어려울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신 단원이니까 수능에서는 이렇게 말장난을 안 해. 내신에서 말장난을 한다고. 거기 이제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를 하자. 그러면 이제 거듭제곱근의 계산, 아까 말했지만 우리 오늘 하는 내용의 양대 산맥 중에 하나야. 거듭제곱근의 계산. 거듭제곱근의 계산은 우리가 둘 다 거기 계산은 아마 할 수 있을 거야. 거기 뭐가 더 중요하냐면 그 위에가 더 중요해. 언제 이렇게 거듭제곱근을 할 거냐. 거기다 우리는 여기다가 별표를 쳤어서 이 조건을 잘 봐야 돼. 아 이거 m 이 이상의 정수일 때 그 다음에 뭐가 있구나 이거야. 뭐가 중요한 거야? 얘가 중요한 거야. 아 이럴 때 이렇고 이럴 때 이렇게 하겠다는 거구나. 그러니까 말했지만 우리는 여태까지 선행을 하거나 공부할 때 요거는 빼놓고 그냥 밑에 내용만 봤어. 그것만 기억하고 있어. 그러니까 내신에서 이런 것들에서 변형을 줬을 때 틀려버린다고. 내신은 어떻게 했냐면 이게 0이거나 0보다 작을 때에도 물어봐. n이 2 이상 정수니까 1이거나 0이거나 마이너스 1일 때를 물어본다고. 그러면 그렇게 계산할 수가 없다는 얘기지. 이 식을 쓸 수가 없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그럼 거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있잖아. 지금 보면 n제곱근 a, n제곱근 b가 n제곱근 a, b가 언제 이럴 때만 이 기호를 쓸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숫자가 아니면 예를 들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여기 3, 마이너스 만약에 4제곱근 얘를 합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얘를 이렇게 만약에 냈어 마이너스 2, 2야. 그럼 마이너스 2, 6이잖아요. 이렇게가 안 된다니까. 불가능해. 표현이 불가능하다. 얘랑 얘를 곱한 게 얘도 아니지만 이거 자체가 표현이 불가능해. 이런 게 없어. 외국 가가지고 미국 가서 만약에 네가 미국인 친구한테 이거 뭐야? 라고 물어보면 얘는 넌센스라고 할 거야. 말이 안 된다고 할 거라고. 왜? 이럴 때만 이렇게 정의한다니까. 이거 그럼 네가 incorrect라고 할 거야. 잘못된 표현이라고. 잘못됐다고, 잘못된 표현이라고 수정하라고 얘기할 거야. 오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이런 거는 애초에 표현이 불가능하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그 공통수학에서 이런 거 배웠니? 혹시? 이거 합치면 얼마야? 마이너스 루트 8. 그렇지? 그러니까 벌써 합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언제만 이럴 때만 이렇게 쓸 수 있다. 거기 1, 2, 3, 4, 5 표현이 다 양수고 이게 자연수일 때만 이 표현을 쓴다고. 그러니까 이 표현은 알고 있을 거야. 근데 언제만 이럴 때만. 그러니까 이런 요게 아닐 때에는 다 성립하지 않는구나 라는 걸 기억하면 돼.
그러면 우리가 너 이거를 이렇게 하는 게 편하니 아니면 다르게 쓰는 게 편하니? 이건 물론 이렇게 되겠지만 만약에 얘가 이렇게 돼 있어.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다고 쳐. 그럼 얘를 어떻게 계산해? 이걸 그냥 이렇게 계산하냐? 이거 배울 때 어떻게 배웠어? 이걸 어떻게 계산하는 걸로 하는 게 좀 쉬웠니? 배운 것보다는 어. 이랑 8을 2의 고역제곱으로 바꾸고 이제 그 어. 분수로 지수를 그렇지. 그렇지. 그거야. 그러니까 처음 배우는 게 아니니까 내가 그래서 그대로 설명 안 하는 거야. 네가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그치? 당연하지. 그래서 다룬 제목은 거듭 제곱근의 계산 법칙이지만 거기에 1, 2, 3, 4, 5 있잖아. 이게 거듭 제곱근이 그 법칙이지만 계산 법칙이지만 얘를 우리는 다 어떻게 해서 지수로 바꿔서 계산하겠다가 중요하지. 실제로 이렇게 계산하는 사람 거의 없어. 얘를 어떻게 네가 말한 것처럼 잘 기억하고 있네. 어떻게 계산을? 이렇게 계산하지. 이렇게 계산해서 아 얘는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계산할게요 라고 해서 하는 사람이 아 여기가 5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 사람이 제대로 내가 이 단원을 제대로 배우고 있구나, 알고 있구나, 이렇게 가는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지수를 바꿔서 계산을 하겠다. 이렇게 계산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이렇게 계산하는 사람은 거의 없으니까 그 나와는 있지만 그거를 쓰는 게 더 헷갈리니까 거기에 옆에 기본 문제 1, 기본 문제 2 있지만 다 우리는 이렇게 바꿔서 계산한다. 근데 이렇게 바꿀 때에는 기본적인 가정이 뭐라고? 요럴 때다. 그러니까 음수나 이럴 때에는 바꿀 수가 없어. 이런 것들을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애들이 마이너스 2의 제곱에 뭐 2분의 1승 막 이렇게 한다고. 마이너스 2의 2분의 1승 이렇게 하다 보면 틀린단 말이야. 애초에 이렇게 바꾸는 거 자체가 안 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언제만 다 양수일 때만. 그럼 음수일 때는 어떻게 해요? 음수일 때 어떻게 해요? 음수일 때 어떡하지? 그러니까 우린 그걸 알아야 돼. 이게 편한 걸 너도 알고 있잖아. 너도 알고 나도 알아. 근데 혹시 음수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라는 생각을 해야지. 그치? 음수가 있으면 어떡하죠? 바꿀 수 있어야지. 못 바꾸면 못 풉니다라고 하던지 바꿀 수 있으면 바꿔서 풀어야 계산이 나오잖아. 그치? 바꿀 수 있으면 바꾸든지 못 바꾸면 애초에 이건 문제가 난센스입니다 라고 하던지 둘 중에 하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바꾸는 걸 알아두는 게 좋지. 그걸 이제 적자. 양수일 때는 그냥 이렇게 하면 되고 음수일 때 어떻게 할 겁니까를 알아두면 되겠네. 그치? 이걸 우리가 1학 때도 배웠어. 어떻게 배웠냐? 이렇게 배웠어. A가 그래서 요걸 이제 기억하면 좋겠지. A가 0보다 작을 때 우리는 얘를 아니면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네가 이야기는 이게 더 편하겠다. A가 0보다 클 때 얘를 이렇게 바꾸기로 배운다.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되겠지. 이해가 돼? 그러니까 만약에 얘를 이제 지금 네가 알고 있으니까 하지만 루트가 아닌 상황이면 어떡할 거냐? 그런데 이건 제곱이잖아. 홀수면 어떻게 해? 홀수면 그냥 빠져나와. 그러니까 일반화 시키면 이게 1학 때 내용이야. 이게 1학년 공수 1에서 내용이고 공수 1 내용이고 이걸 이제 확장을 시켜보면 내가 여기가 짝수면 마이너스는 얘가 일반화시켜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 루트일 때나 루트 마이너스 1이 i지 내제곱근 마이너스 1이 뭔지는 몰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얘는 함부로 뭡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 그 중에 i가 하나 되는 거지만 i만 된다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얘를 일반화시키지 않는다. 그래서 거기 옆에 예시들을 보면 다 양수들만 나와 있어. 유제도 그렇고 연승제도 그렇고. 단 a가 0보다 크다. 다 아니면 위에는 숫자로 대놓고 정체를 드러냈고 밑에 1-2라던가 유제도 다 양수다라고 해놓은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이랑 혹시나 제곱근에 한해서만 i로 빼내는 거야. 그 다음에 그거 밑에 요거랑 같이 좀 적어두자. 뭐냐면 a에 2n에 2n만 절대값 a 짝수 거듭제곱의 짝수 거듭제곱근만 절대값 a고 나머지는 다 a야. 그 나머지가 뭔데요? 나머지가 뭐냐면 이거 a야. 그 다음에 홀수도 있겠지. 홀수 2n 플러스 1 a에 2n 플러스 1 여기 같아야 돼. 다르면 안 돼. 이것도 a야. a에 2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도 a야. 나머지는 다 a야. 그래서 헷갈리면 예시를 들면 돼. 헷갈리면 예시를 들어서 기억하면 돼요. 그러니까 정의만 딱 알면 그 다음에 단순 계산들이어서 그 다음에 그렇게 어려운 게 별로 없어요. 예시를 한번 볼게. 예시를 보면 이러면 뭐 1에 4승 예제곱 그럼 1. 왜? 이 기호를 쓰는 순간 뭐라고? 이 기호를 쓰는 순간 실수인 것만 한다고 해. 얘는 내조근 1이지 1의 내조근이 아니라 1의 내조근은 4개 다 데려오라는 얘기고 아까 얘기했잖아. 이 기호는 내조근 1이니까 여기서 플러스만 있는 거니까 그중에 양수를 얘기하는 거고. 이해가 돼? 얘는 이렇지? 그럼 마이너스 1의 내제곱근 얘는 얼마겠어? 그럼 절대값 1이지. 왜냐면 이거 안에 걸 계산하면 돼. 안에서부터 계산하면 돼. 특별한 멘트가 없으면 안에서부터 계산하는 거야. 마이너스 1 내제곱은 1이잖아. 그러니까 얘랑 얘랑 똑같은 거지. 안에서부터 계산했습니다. 얘는 이런 거. 이해가 되니? 얘는 마이너스 1 세제곱 해봤자 마이너스 1 아니야? 마이너스 1의 세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거잖아. 그치?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1 되는 것 중에 실수인 건 마이너스 1밖에 없지. 그치? 그럼 내가 얘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1의 세제곱근 자체가 실수인 건 마이너스 1밖에 없지.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지. 그러니까 그대로. 얘는 이거 뭐? i잖아.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지. 그대로. 그래서 언제만? 이게 먼저 있을 때만 절대값이고 나머지는 다 a라고. 얘만 특이하구나로 기억하면 돼. 나머지는 다 그대로니까. 이해가 돼요? 네. 옆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기본 문제 1-1을 볼게요. 1-1은 내수의 대수를 비교하세요. 그런 거죠. 썸피다. 대수 비교는 어떻게 할까? 대수 비교는 이거는 다음 시간에 똑같이 하겠지만 밑도는 지수를 통일할 거야. 밑도는 지수를 통일할 거야. 그래서 루트 2, 세제곱근 3, 4제곱근 5, 6제곱근 6이면 2, 3, 5, 6은 서로 소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지? 그래서 밑이 안 되면 지수를 통일할 거야. 밑도는 지수를 통일할 거야. 얘를
2의 2분의 1승, 3의 3분의 1승, 5의 4분의 1승, 6의 6분의 1승이니까 2, 3, 4, 6의 최소 공배수 10, 12지? 그래서 2의 12분의 6, 3의 12분의 4, 5의 12분의 3, 6의 12분의 2지? 그래서 2의 6승의 12분의 1, 3의 4승의 12분의 1, 5의 3승의 12분의 1, 6의 제곱의 12분의 1 이렇게 할 거야. 그래서 이걸 비교할 거야. 뭘 통일했으니까? 우리는 요놈을 통일했으니까. 이해가 돼? 그래서 누가 제일 크냐를 보면 얘 64, 81, 125, 36이니까 아 얘가 1등, 2등, 3등, 4등. 이해돼요? 뭐 어렵지 않죠? 그래? 네. 그 다음에 기본 문제 1의 2를 볼게요. 1의 2. 1의 2를 보면 첫 번째 뭐 두 번째랑 똑같은 얘기지. 여기 루트 A, 이 제곱근 A, 여기에 6제곱근 A, 세제곱근 A 있으면 아까 이게 말한 것처럼 어떻게 이렇게 바꾸자 그랬잖아. 그지? 이렇게 바꾸자. 2분의 1승, 6분의 1승, A의 6분의 1승 이렇게 바꾸자. 그래서 나누기니까 지수법칙 쓰면 빼기 이 되니 그럼 A의 4분의 1승에 3분의 1승 되니 6분의 1, 3분의 1 빼면 마이너스 6분의 1, 2분의 1 이해돼? 근데 이걸 하기 전에 내가 이걸 이렇게 넘어가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 왜 이렇게 넘어갈 수 있지? 다 뭐지? 이보다 큰 아니 뭐 이 이상의 정수. 그리고 양수. A가 양수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A가 양수라서 가능한 거야. 그래서 학교 시험에서는 뭐냐면 이렇게 가다가 가끔 틀린 걸 주고 어디서 처음 틀렸냐 이렇게 물어본다고. 어디서 처음 틀렸냐? 그러면 어디서 처음 틀렸냐? 만약에 A가 음수야. 그럼 1번, 2번 이제 A의 12분의 1, A의 마이너스 12분의 1이니까 A의 0승이니까 1이다. 여기가 3번. 근데 A가 음수야. 그럼 어디선가 틀릴 거야. 그럼 어디서 틀릴까? A가 음수면 1번. 이걸 이렇게 쓰는 것 자체가 양수일 때만 이렇게 지수로 바꿀 수 있다 했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서 틀린 거야. 1번에서 틀렸다. A가 음수라면. 지금 A가 양수를 했으니까 이렇게 가면 되겠죠. 이해가 돼요? 네. 넘어갈게요. 네. 두 번째, 지수의 확장. 네. 지수의 확장. 지수가 양의 정수일 때의 지수 법칙. 네. 중학교 때 배웠던 지수 법칙이야. 똑같아. 이거 뭐 딱히 설명 안 할게. 그냥 뭐 알고 있는 거라서. 그런데 말했지만 지수 법칙이 언제 거기다가 딱 별표를 쳐 언제? 양의 정수일 때. 확장되는 건 누가 확장되냐 하면 지수가 확장된다며. 지수가 확장된다며. 그래서 우리 원본칙도 봐봐. 보면 어디에 자꾸 색깔을 칠하고 있어? 지수가 뭐일 때. 색깔을 막 이렇게 주잖아. 색깔 하면 얼마나 책이 비싸지는지 알아? 단가가? 근데 이거 전국에 몇십만 권이 팔리는데 이렇게 색깔 넣는 이유는 중요하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뭐가? 지수가 뭐일 때. 지수가 뭐일 때 자꾸 확장이 된다 이봐. 지수가 뭐일 때. 지수가 뭐일 때. 결국은 식은 똑같아. 식은 똑같은데 우리가 이 첫 번째 중학교 때 배웠던 거에서 지수가 정수를 바뀔 때 뭐가 추가되느냐. 업데이트를 하면 우리가 그러잖아. 뭐 할 때 프로그램이든 뭐가 업데이트 됐대. 그럼 뭐가 업데이트 그럼 이번 업데이트는 뭐가 바뀌었어요. 그러잖아. 뭐 컴퓨터도 그렇고 뭘 오랜만에 컴퓨터 켰더니 뭐 업데이트를 하는데 그럼 누르잖아. 오케이 누르고 좀 기다리면 다시 자기가 재부팅한 다음에 컴퓨터가 여기 바뀌었어요.
이 내용이 추가됐어요. 이 내용 뭐 보안이 업데이트 됐어요. 막 이러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야? 지수가 바뀌었을 때 뭐가 바뀌었느냐가 중요한 거야. 지수가 유리수를 될 때 뭐가 바뀌었느냐. 그 페이지 맨 밑에는 지수가 정수일 때라는 얘기고, 오른쪽 페이지 보면 지수가 유리수일 때, 그 옆에 오른쪽 페이지 봐봐. 오른쪽 페이지 13페이지. 그건 12페이지고 옆에 보면 지수가 유리수일 때 돼 있잖아. 그럼 또 뭐가 바뀌었는지를 우리는 기억하시면 된다. 그렇지? 그러니까 지수가 자연수일 때는 아무런 조건이 없어. 봐봐. 지수가 첫 번째, 그래서 지수의 확장인데 첫 번째는 MN이 지수가 자연수일 때야. 그치? 지수가 자연수. 아까 우리 첫 내용이 뭐였어? 이거였다? 그러면 얘는 안 건드리기로 했잖아. 얘는 실수만 하기 때문에 얘랑 얘만 건드리기 때문에. 근데 지수가 자연수래. 근데 다른 멘트 있어? 밑이 뭐라는 게 있어? 밑에 대한 언급이 없지. 밑이 어떻게 된다는 말이 없잖아. 지수가 자연수일 때는 밑이 0보다 작아도 되고, 오케이. 밑이 0이어도 오케이. 밑이 0보다 커도 오케이야. 밑은 상관이 없어. 아무 숫자나.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이너스 1의 3승, 마이너스 1에 제곱하면 그냥 마이너스 1의 5승이야. 자연수일 때는 음수여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0의 3승, 0의 제곱은 0의 5승이야. 상관이 없어. 오케이? 근데 두 번째, 지수가 이제 확장이 될 때, 잘 봐. 지수가 정수래. 그럼 이제 갑자기 멘트가 더 붙어. 뭐가 붙어? 지수가 정수일 때 뭐가 붙어? 뭐가 붙어? 정수면 뭐가 붙어? 밑이 0이 아니어야 된다는 멘트가 붙잖아.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지. 아, 정수일 때는 밑이 0이 아니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될 때 뭐가 바뀌는구나를 봐야 된다. 이해가 돼? 그렇다 보니까 새로 추가되는 부분이 뭐야? 새로 추가되는 부분이 A의 0승이 1로 하겠습니다. A의 마이너스 N을 A의 N승분의 1로 쓰겠습니다. 라는 게 업데이트 사항이잖아. 정수일 땐 이렇게 약속을 할게요. 이거를 다 이렇게 정수로 쓸게요. 라고 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예를 들면 마이너스 1에 5승 나누기 마이너스 1에 7승은 마이너스 1에 지수가 정수일 때 요거는 지수가 자연수니까 상관없다 그랬지.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쓰면 된다 그랬지. 그치? 그런데 그러면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2승 이거 가능한가 봐봐. 이거 가능해? 가능한 표현이야? 가능한 표현이야? 안 돼? 돼? 안 돼? 안 된다고? 말씀은 저는 어? 말 일제분 아니야? 나눴으니까 뺐잖아. 여기가 플러스겠다, 그지? 응. 그럼 맞는 표현이야 이렇게는? 가능한 거야? 이렇게 쓸 수 있어? 아닌가? A 지수가 정수잖아? 음수지? 그러면 밑이 어떻게 된다고? 0이 아니라고. 0이 아니잖아. 가능한 거야. 오케이? 가능한 거야. 됐어? 세 번째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지수가 이제 언제? 유리수래. 지수가 유리수면 옆에 오른쪽 봐봐. 밑이 어때야 되는데?
0보다 커야 돼. 밑이 0보다 크다. 이게 중요하겠지? 아, 지수가 유리수면 밑이 0보다 커야 되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정의한다고? A의 n분의 1승을 우리 아까 한 것처럼 n제곱근 A라고 쓰기로 약속을 한다. 그렇지? 그러면 이때는 2분의 3승 곱하기 마이너스 1에 2분의 5는 마이너스 1에 요놈 더해서 4 이렇게 됩니까? 이 표현 자체가 안 된다니까. 밑이 0보다 작잖아. 이 표현 자체가 안 된다. 그렇지? 그럼 뭐 이렇게 쓰면 되는 거냐 그럼? 이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써도 되는 거야 그럼? 얘를 이렇게 쓰는 거야. 영보다 클 때만이라니까? 이거 쓰기 불가능하니까? 내가 강조하는 거에서 이걸 이렇게 쓸 수 없다고. 이거 실제 계산은 얼마야? 마이너스 3승이니까 마이너스 1이지? 루트 마이너스 1은 얼마? I. 마이너스 1 5승 얼마? 마이너스 1. 루트 마이너스 1은 I. 그래서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은 결과도 틀렸지. 그러니까 여기 바뀔 때 어때야 된다라는 걸 잘 보시라고. 그걸 만족할 때만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바꿔서 계산할 수 있다. 이해돼? 그러니까 각 단계별로 확장될 때 어떻게 바뀌는지, 확장될 때 어떻게 바뀌는지를 잘 기억하시라고. 오케이? 네, 한 장 더 넘겨봐요. 이제 마지막 내용이에요. 마지막 내용. 지수가 실수일 때의 지수법칙. 지수가 실수일 때의 지수법칙은 뭐야? 지수가 실수까지 확장이 됐어. 그럼 밑이 어때야 된다고? 0보다 크다. 그럼 유리수랑 똑같네? 유리수일 때랑 똑같네? 특별히 바뀐 내용이 없네? 그러니까 유리수부터는 똑같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무거나, 밑은 아무거나, 정수일 때는 0이 아니다. 유리수로 확장될 때는 밑이 0보다 크다. 실수여도 0보다 크다. 그러니까 두 번 패치가 이루어진 거랑 마찬가지지. 3번에서 4번 넘어갈 때 바뀐 내용이 없잖아. 패치가 바뀐 게 없지? 1번에서 2번 패치될 때 바뀐 내용이 있어. 2번에서 3번 패치될 때 바뀐 내용이 있어. 3번에서 4번은 바뀐 내용이 없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이해가 돼? 문제만 약간 몇 개 풀어보고 쉬었다 할게요. 그래서 거기 1-3을 볼게. 1-3을 기본 문제를 보면 다음을 간단히 하시오. 제가 홀수를 해볼게요. 9분의 4에 3분의 2에 4분의 9. 그러면 아까 이 패치 내용을 잘 봐. 지수가 어떤 상황이야? 지수가 정수면서 유리수. 단계니까 뭘 봐야 돼? 밑이 0보다 크냐를 봐야 돼. 밑이 0보다 크네? 밑이 0보다 크니까 난 이제 뭘 쓸 수 있다고? 지수 법칙을 쓸 수 있다.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를 생각해야 돼. 지수가 정수면 밑이 0이 아니다. 그래, 오케이. 그래서 지수가 자연수면 밑이 아무거나 상관없다. 그래서 지수 법칙을 쓸 수 있다. 단원이 지수잖아. 지수 법칙을 쓸 수 있다. 그럼 지수 법칙을 쓴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지수 법칙을 못 쓰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지수 법칙을 못 쓰면 어떻게 해? 못 쓰면 그것도 알아야 되니까 우리는 풀 센텐스를 알아야 돼. 그냥 다 생략해서 막연하게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쩌라고? 지수 법칙을 못 쓰면 어떻게? 그냥 안에서 밖으로 계산하는 거야. 이거 계산하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그런데 지수법칙이 가능하면 지수끼리 계산할 수 있어. 지수끼리 계산하면 식이 좀 더 간단해진다.
지속지 가능하지 지금? 너 지수끼리 계산을 하겠다는 거야. 그지? 그럼 계산이 되잖아 이렇게. 그리고 3이지 여기 2고, 그지? 그래서 얘는 9분의 4에 마이너스 2분의 3이네. 그지? 근데 9분의 4라고 하는 놈이 3분의 2의 제곱이네. 이해되니? 근데 양수니까 이렇게 없앨 거라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니까 2분의 3의 3승이네. 8분의 27 이렇게 계산을 하겠다는 거야. 왜? 지수를 쓸 수 있으니까. 밑이 0보다 크니까. 지수법칙을 못 쓰는 상황이면 이렇게 쉽게 계산이 안 되고 요거 계산하고 요거 계산하고 요거 계산에 3분의 2제곱도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조금 짜증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 돼? 그러니까 왜 이렇게 쓸 수 있는지, 왜 우리가 쉽게 계산하는지를 그냥 그전에는 쉽게 계산하면 되지 이랬으니까 그런 것들이 생략돼 있었다고. 왜 할 수 있는지, 지수법칙을 쓸 수 있으니까, 이렇게 봉인을 해제할 수 있게 해줬으니까. 그래서 쉽게 할 수 있다. 4번은 4 곱하기 24의 3분의 1승, 그지? 더하기 81의 3분의 1승, 빼기 5 곱하기 192의 3분의 1승. 이런 거 이미 네가 알고 있듯이 어떻게 바꿀 거야? 밑을 다 쉽게 바꿔서 지수법칙을 그냥 써버릴 거야. 그지? 얘는 밑을 통일하라 그랬지? 밑도는 지수를. 얘는 소인수분해 하겠지? 2의 3승 곱하기 3 3분의 1승, 얘는 3의 4승 3분의 1승, 얘는 곱하기 192는 소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될까? 192가 숫자를 좀 쪼개보는 거지. 곱하기 48이네. 그러면 2의 제곱, 얘는 16 곱하기 3이니까 이렇게 되네. 이게 6승 곱하기 3이네. 이게 6승 곱하기 3에 2분의 1승. 계산을 하는 건 그 다음부터는 별로 어려운 게 아니야. 네가 왜 이걸 쓸 수 있느냐를 알면 그 다음 계산은 이제 꼼꼼하게만 달려있는 거야. 실수 안 하는 것만 달려있어. 근데 여기서 이걸 왜 이렇게 쓸 수 있는지 모르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한 거야. 그 다음부터는 이제 차분하게 하면 돼.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정확한 게 더 우선이야. 빠르게 하는 것보다 정확한 게 우선. 1 제곱 분배 법칙을 쓸 수 있지? 2 그지? 그 다음에 3의 3분의 3 5 곱하기 2의 제곱 3의 3분의 1 됐어요? 그럼 3의 3분의 1승 뭐 이런 게 돼 있잖아. 3의 3분의 1승 이것도 그럼 내가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않냐? 8 곱하기 3의 3분의 1승, 얘는 3 곱하기 3의 3분의 1승. 이해돼? 요건 빼기 20 곱하기 3의 3분의 1승. 마치 다항식 동류항 찾듯이 요러면 좀 더 계산이 쉽겠죠. 이해가 돼? 그러면 20에서 11 뺐으니까 마이너스 9. 이걸 이제 3으로 만들어주면 되겠다. 3의 제곱이니까 3의 7승. 이해가 돼? 뭐 이렇게 써도 돼. 이렇게 써도 되고. 왜냐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표현하라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냥 간단히 하라 그랬으니까 이것도 간단한 편이고 이것도 간단한 편이지. 뭐 이렇게 쓰거나 이렇게 쓰거나. 정상은 이렇게 썼지만 저는 이렇게 쓸 것 같아요. 이해돼? 네. 5번. 설명하는 거 이게 되고 있어요? 별로 어렵지 않죠. 말하자면 오늘 단어는 그렇게 어려울 게 별로 없을 거예요. 그 약속만 좀 정확하게 기억하면 왜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지, 왜 지수를 쓸 수 있는지만 기억하면 곱하기 세제곱분의 아까도 했지? 이렇게 안에서부터 하나씩 이거 루트 A 이렇게 여기 넘어가는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이걸 처음부터 그냥 바꾸던지 그건 상관없다고. 중요한 건 안 틀리는 게 중요한 거야. 이거 틀리면 그냥 노답이야. 어쩔 수 없어. 아무 데도 못 가. 그냥 차분하게 하면 되지.
문제는 아니다. 꼼꼼하기만 하면 되죠. 1-4 1-4를 간 다음에 쉬었다가 네가 풀 수 있는 시간을 좀 줄게요. 1-4 다음 식을 간단히 하시오. 다 양수다라고 얘기하고 있네. 다 얘기하고 있으니까 1번은 뭐 하고 싶어? 합창식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야지, 그지? 4분의 1승, B의 4분의 1승, A의 4분의 1승, 플러스 B의 4분의 1승, A의 2분의 1승, B의 2분의 1승이니까 합창공식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쓰고 싶지. 이거는 뭐야? 1학년 때도 많이 나왔던 거잖아. 그지? 1학년 때도 많이 나왔던 그런 지수만 이렇게 쓴 거고 그 외의 것들은 합창식 여러 번 쓰는 건 1학년 내용에도 많이 있는 내용이잖아. 그지? 그래서 얘를 쓰면 A의 2분의 1승, B의 2분의 1승이니까 이거 합치면 A, A, B 이렇게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그죠? 그 다음에 2번은 내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 얘는 A의 3분의 1승을 A라고 보고 B의 3분의 1승을 B라고 보면 얘는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 아니야? 그치? 문제를만 보시면 그치? 이렇게 치환해서 복잡하면 치환해야지. 복잡하면 치환하면 조금 더 쉽겠죠? 이해되니? 그럼 A 제곱 AB 플러스 B의 제곱이니까 다시 원래대로만 써주면 되겠지? A의 3분의 2 이런 곱했으니까 A 3분의 1 B의 3분의 1 B의 이런 제곱이니까 3분의 2승 이해돼요? 그러니까 차분하게 해서 실수만 안 한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이해됐어요? 1-5 1-5를 볼게요. 1-5를 보면 이게 바로 되면 하고 바로 안 보인다 그러면 방금 우리 1-4처럼 치환을 하세요. x의 2분의 1승, x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이 4다. 0보다 크다를 쓰니까 문제 없지. 이게 여기에서 나는 이런 게 바로 제곱제곱 하면 되겠네요가 보이면 하고 그게 안 보이면 얘를 방금 한 것처럼 이렇게 이거를 x분의 1 그럼 이거는 x제곱분의 1이니까 그냥 보이면 바로 연산을 하고 안 보이면 이렇게 치환을 하라고. 근데 강요하는 게 아니니까. 왜냐면 네가 안 틀리는 게 중요한 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 좀 더 계산이 쉬워지는 상황은 있어. 나중에는 이제 암산으로 되겠지만 초반에 얘기하는 거야. 초반에. 뭐 이렇게 치환하라는 건 아니야. 강요하는 게 아니야. 네가 한눈에 보이면 그냥 한 번에 가면 돼요. x제곱 x 마이너스 2승은 x4승 x4승분의 1이니까 x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4였으니까 14가 되겠지. 16에서 2 뺐으니까 이건 14의 제곱에서 196 빼기 2가 되죠. 대로 된다. 이해되니? 그 다음에 x의 2분의 3승 x의 마이너스 2분의 3승은 x 3승 분의 1이니까 곱셈 공식을 쓰면 되겠지? 곱셈 빼기 3배의 x 플러스 x분의 1 이렇게 대입하면 되겠지? 4의 3승 3곱하기 4 이해돼요? 1-6 볼게요. 1-6 1-6에
1, 2번을 해볼게. 2에 2x가 3이래. 네. 그치? 그러면 1번은 2의 4승분의 1에 마이너스 3x래. 그러면 거꾸로 올라가지. 2의 마이너스 4, 3x니까 2의 12x, 2의 2x의 6승, 3의 6승. 이해돼? 2번은 이런 걸 우리가 번분수라고 부르거든. 이런 건 어떻게 하기로 했어? 이런 건 어떻게 하기로 배웠어? 그냥 그 합차로 해서 이 합차를 또 곱할 거라고? 그냥 얘를 곱하는 게 낫지. EX 그치. 왜냐면 번분수라는 게 분수분의 분수니까 더 힘드니까 여기에다가 2x, 여기다 2x 이렇게 곱하는 게 더 쉽지. 네. 그러면 2에 2x 빼기 1, 2에 2x 플러스 1. 그러면 3 빼기 1분의 3 플러스 1에서 2가 보면 이제 기억날 거야. 오랜만에 이제 해서 그런 거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일장이 끝이야. 그치? 예. 그래서 쉬었다가 풀 시간 좀 줄게요. 풀어보고 그 다음에 로그 좀 설명할 수 있으면 하고 안 되면 지수까지만 나갈게요. 쉬어요.